이틀 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에 의해서 살해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요, 이 피해 여성이 생전에 경찰에 여러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 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피해 여성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여성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유리창을 깨고 여성을 흉기로 찔렀는데요.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2분 전인 오전 8시 56분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심정지 상태의 피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이 전자팔찌를 차고 있던 이 40대 남성 A씨는요, 이 범행 직후 이 전자팔찌를 잘라낸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 방범 카메라 영상 등을 분석해 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해온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사건 발생 1시간쯤 뒤인 10시 8분쯤 경기 양평에서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술과 다량의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뒤 쓰러져 있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치료에 수일이 걸릴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받자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서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받아 이 A씨의 신병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후 A씨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검찰과 협의를 거쳐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내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고요. 치료 경과에 따라 A씨의 출석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A씨 그리고 피해 여성은요, 과거에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출근 동선 등을 알고 있던 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이전부터 이 폭행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왔다고 합니다. 네, 피해 여성은 작년 5월 11일 사실혼 관계였던 A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씨는 같은 달 26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는데요. 당시 법원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통화, 메시지 전송 금지 등 가정폭력 임시조치 2, 3호를 내렸고요.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여성의 집과 직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2달 뒤인 7월 10일 종료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임시조치는 일반적으로 한 달간이며 당시 여성의 요청에 따라 한 달 더 연장했다. 이후에는 여성의 요청이나 신고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올해 1월 22일 경찰서를 찾아 A씨가 또 찾아온다며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여성의 집과 직장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는데요. 그러던 중 피해 여성은 같은 달 28일 자신의 차량에서 이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 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2월 2일 피해 여성이 이 A씨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잠정 조치 1, 2, 3호를 내렸는데요. 1호는 서면 권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통화, 문자, 메시지 전송 등 금지 조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 또 부적절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인 A씨는 이미 피해 여성을 다치게 해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남성의 접근 여부를 감지해서 피해자한테 알림이 가도록 하는 이른바 스토킹 자동 경보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씨는 이 과거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서 이 전자발찌를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발찌 자체는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전자발찌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무런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요, 이 경찰은 별도의 스토킹 대용용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 3회 2호를 이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조치가 적용이 됐다면요, 이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법무부 시스템에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동시에
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통지해서 현장 출동 등 발빠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해당 잠정 조치를 사실상 건너뛴 이유에 대해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더 적극적인 조치인 잠정 조치 4호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차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였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검찰에 유치장 구금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국가수 감정 결과는 보통 한 달에서 2달 뒤에 나오는데 그동안 추가 조치도 없이 A씨가 활보하게 놔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2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범인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네, 이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 여성의 스토킹 피해 고소 이후에 이 소환에 불응하는 남성을 한 달 넘게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이 2월 2일에 A씨를 고소한 이후에요. 경찰은 2월 13일에 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을 하겠다면서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2월 27일 출석 요구에도 A씨가 불응을 했지만 이 경찰의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조치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가정폭력 이후 동일한 가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가 진행이 됐다면 피의자 조서 일장만 잡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속 수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를 막지 못한 측면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사망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관할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이 스토킹을 당하던 그 여성이요, 그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그런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도는 있는데 실행이 안 됐다,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해당 가해자를 구속영장 신청하려고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이 보호자에 대한 조치와 그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장치가 사실 실효성이 없었다.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가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스페인식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영국식의 선제 보호 명령 혹은 미국식의 이 전담팀을 배치하는 이런 정책들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인력으로 경찰의 치안을 맡게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벤스 부통령이 소년보 목사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소년보 목사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인데 체포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체포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진짜 필요한 거는 흉악범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민생 치안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좀 더 경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